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대형마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광천김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자 충남을 대표하는 수출 효자 상품인데요. 최근 특허법원이 홍성군 광천읍 김생산조합의 단체 상표 등록을 취소하면서 이름값을 못 지킬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른 지역 업체들이 광천김 상표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건데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 이수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홍성 광천김입니다. 매년 1,200억 원 상당을 해외로 수출하는 효자 상품인데 광천김의 이름값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홍성 광천읍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광천김이란 이름으로 김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도용업체만 30여 곳에 이르고 충북의 한 업체와는 상표 사용을 놓고 소송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허법원이 홍성 광천읍 소속 35개 김제조업체가 모인 조합에 단체 등록 상표를 취소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광천김이란 이름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조합이 상표 사용 실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상품 품질에 대한 오인 혼동을 할 수 있는데도 방치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일부 업체들은 로고 디자인이나 이름을 조금씩 바꾸는가 하면 조미김에만 써야 하는 광천김 표장을 김자반과 김가루 등 다른 제품에도 무분별하게 사용했습니다. 정관 규정을 어기고 천일염 대신 맛소금을 사용하거나 국내산 참기름 대신 외국산을 쓴 업체도 있었습니다. 조합 측은 브랜드 관리에 소홀했다는 자성과 함께 미비점을 보완해 등록 상표를 재출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몇 가지 위반된 사항으로만 판결을 했다는 이 자체가 저희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광천김 브랜드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홍성군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광천김 원료 대부분을 서천군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홍성군에서는 원물인 김이 생산량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불가를 하고요. 법인 쪽에서 특허 재출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니 저희들이 예산 지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허술한 브랜드 관리로 충남의 대표 특산물인 광천김이 서울에서 만든 안동 간고등어골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영순 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거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핵심 피의자인 강내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2차 돈봉투 전달 추정 의원 7명을 언급하면서 박영순 의원을 대상자로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충분한 증거 없이 검찰이 실명을 그대로 적시했다면서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내일 대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충청권 공략에 나섭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구개발 중심지인 대전 방문을 통해 정부의 국가 R&D 예산 삭감을 강하게 질타하고 충청권에 대한 당 차원의 대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여당과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신임 최고위원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친명계 인사들이 직결할 예정인 가운데 대표적인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의 참석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 불똥이 교육 분야로 튀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충청권 시도교육청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도 예산을 대폭 줄이기 시작하면서 주요 사업들이 중단돼 공교육의 질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시 교육청 예산부서는 내년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한 허리띠 졸라매기가 한창입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 속에 정부가 교육청에 내려주는 보통 교부금이 올해보다 18%나 줄면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경상사업비 감축,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 각과와 조율 과정을 거쳐 지출 구조 조정을 하였으며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종교육청도 내년도 교부금이 12% 이상 감소하면서 1,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줄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직속기관 설립을 위한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1,600억 원으로 인건비와 시설비, 무상급식비 등 필수 경비를 돌려막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통합 운영의 방향을 정하고요. 컨설팅이나 기타 워크샵 여러 가지 현장에서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폐지나 개선을 하면서 사업들을 정비했습니다. 충남교육청도 9%에 달하는 3,600억 원대의 교부금 감소로 뼈를 깎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교육청은 최근 수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긴축 예산 운영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내년도 세수 부족 사태로 교육재정은 더욱 악화 일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 펑크의 불똥은 각종 현안 사업들의 차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체제를 통합하는 유보통합과 고교 학점제 등 대형 교육 사업들이 중단 사태를 맞았고 성면 철거와 냉난방 공사 등 당장 시급한 학교 인프라 개선 사업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 프로그램 예산 지원이 축소가 될 것 같아요. 재정이 어려워져가지고 학교에 들어오는 돈도 줄어들어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그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교부금 삭감에 따른 재정난이 장기화될 경우 공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교육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지난달 TJB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대전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 넘겨진 미성년자 가해 일당 2명이 도주 우려 등으로 추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의 한 모텔에서 여고생을 6시간 넘게 가둔 채 집단 구타와 성범죄를 저지르며 이를 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범행을 주도한 2명이 먼저 구속 송치된 데 이어 이번엔 2명이 추가로 구속되면서 범행을 벌인 일당 5명 가운데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국내 최대 연구산업 행사인 국제연구산업 컨벤션이 연구산업 발전의 최적지로 꼽히는 대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 2월 국내 첫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된 대전시는 연구산업을 핵심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인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철진 기자입니다. 각종 연구에 필요한 연구 장비와 부품, 연구 용역 등 국내 연구산업의 규모는 2020년 기준 21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세계 연구산업 시장은 2천조 원에 달하고 노벨상을 수상한 기술의 절반가량도 연구 소재나 연구 장비 관련 기술입니다. 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은 연구 장비 수요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탐립, 용산, 전민, 둔곡 지역이 지난 2월 국내 첫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업이 125곳이나 돼 국내 연구산업 발전의 최적지로 꼽힙니다.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 거기서 태동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전이 앞으로 연구산업이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산업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8,700억 원 규모인 대전의 연구산업 규모를 2배 이상 키우기 위한 국내 최대 연구산업 행사가 대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국내외 기업 73곳이 참여해 첨단 기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연구산업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이 장비 중에 소부장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그런 도시가 좀 돼야 되겠다 하고요. 대한민국 한 15%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장비 산업을 적극적으로 좀 육성해야겠다. 대전시는 확보한 국비와 시비 등 180억 원 외에도 지역의 연구산업 기업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대전의 연구산업의 60% 이상이 매출액 30억 원 미만의 소규모여서 연구산업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국내 첫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들에게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 5-2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 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이 지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연구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이 이들에게 수당 1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우연은 해당 기간 동안 연구활동이 중단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달 탐사에 필요한 기술 개발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세종시가 어진동, 나성동 일대에 소규모 숙박시설 허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어린이집 보육 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병원 세종시의회 의원은 숙박시설 건립 예정지 중 직선거리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정원 300명 규모의 어린이집이 있다며 학교나 유치원이면 해당 부지는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라 소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달 30일 어진동과 나성동 일대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해외 혁신 생태계 조성 사례를 통해 카이스트와 충남대, 대덕특구가 밀집한 대전 유성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한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스마트 시티를 이끌고 지역의 성장과 글로벌 혁신을 지원하는 영국 비영리 기관인 CPC 사례를 살펴봅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 인근 밀턴 케인즈에 있는 3층짜리 건물. 이곳에 있는 CPC는 영국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공간을 연결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만큼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과 지자체 등을 연계하고 지역사회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만 중립적인 게 특징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 제시와 기술 개발,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 촉진을 담당합니다. Looking at how you support startups and innovators, places, how you support and create ecosystems that bring the solutions and the technologies of tomorrow's industries to market today. 특히 스마트 시티 구현에도 적극적인데 밀턴 케인즈에선 자율주행과 로봇, 드론을 활용한 도시 인프라 구축과 실증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도시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협력을 꾀하는 방식으로 최근에는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실증 사업화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엔 이와 같은 기관이 9곳이 있고 그동안 14,000여 개의 기업 협력과 8,000여 개의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R&D 관련 시설 투자는 1억 3천만 파운드 이상, 우리 돈 2천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영국을 넘어 해외에서 영국에 대한 투자, 또 네트워크 연결도 한창인데 우리나라 세종시와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도시들이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만큼 도시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겠다는 보관입니다. 공간을 연결한다는 발상 전환을 통해 기술 사업화 촉진에 성공한 영국 CPC의 사례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서는 우리나라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친딸을 강제로 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부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지난해 1월 이혼한 뒤 떨어져 지냈던 21살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긴 녹음 파일 등을 볼 때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절도죄로 6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귀금속을 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김정원 판사는 지난 8월 14일 대전 유성구 어은동의 한 상가 건물에 귀금속 진열대에서 1,5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4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3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언어치료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40대 언어치료사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18명의 장애아동 보호자와 실제 치료가 진행됐건처럼 서류를 조작해 115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460만 원을 부당 수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A씨가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KBO 리그 투수 최다 출장 기록을 갖고 있는 한화이글스 정우람이 플레잉 코치로 내년 시즌을 맞습니다.
하나 측은 최근 정우람의 성실함과 꾸준함, 후배들과 관계 등을 고려해 지도자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선수 자격은 유지하되 후배 양성도 할 수 있도록 선수와 코치를 겸직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우람 플레잉 코치는 후배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과 충남 등 지역 40개 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전 고용노동청은 최근 지역 제조건설업체 124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 40개 업체에서 1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3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은 안전 난간이나 덮개 미설치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로봇 방호장치 미흡이 2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 지수가 감소하는 등 유통업계 불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전, 세종, 충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대전 지역의 대형 소매점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 백화점 판매 지수는 13.7% 줄며 감소세가 커졌습니다. 세종도 대형 소매점 판매가 1년 전에 비해 1.1% 하락하며 전달 7.8% 상승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충남 지역 소비도 대형 소매점 판매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4.3%로 부진이 이어졌습니다.